오늘은 해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스펠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단축 명령어는 H입니다. 해치는 그럼 언제 쓰느냐? 보통 기계나 건축이나 똑같이 단면에 재료 표시, 단면에 재료 또는 재질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해치입니다. 단면이라는 건 자를 단자입니다. 자를 단자에 얼굴 면자, 즉 자른 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잘라요. 그러면 잘라서 이쪽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뭔가 있겠죠. 이 벽 안쪽에 뭔가 있겠죠. 그걸 바로 단면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단면에는 단면 내부에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채워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공간은 상관없어요. 공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채워진 부분, 뭔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채워진 부분에 재질을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채워진 부분, 단면 내부 채워진 부분의 재질을 표시, 이게 해치입니다. 해치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이거 해치해 주세요, 이거 해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테리어나 실내 건축 혹은 건축 같은 경우 패턴을 표시할 때도 사용합니다. 바닥이나 혹은 벽면 등의 패턴, 바로 이렇게 바닥이나 벽면에 패턴을 넣을 때, 즉 패턴 무늬를 넣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해치입니다. 명령은 굉장히 쉬워요. 자, 해치를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폐곡선에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계곡선은 안 되나요? 돼요. 계곡선도 맞죠? 이게 자 맞죠? 아닌가요? 이거 아니죠? 네, 이거죠? 계곡선도 가능하나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생겨요. 저는 그걸 거미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미줄처럼 오류가 납니다. 폐곡선에만 써야 돼요. 계곡선은 쓰시면 안 돼요. 자, 폐곡선, 계곡선 다 한자죠? 계곡선은 열린 곡선, 열린 도형. 폐곡선은 닫혀있는 도형, 닫힌 도형. 즉 해치는 닫힌 도형에 써야 합니다. 열린 도형에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열린 도형에 쓸 수 있긴 한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린 도형은 폐곡선으로 바꿔야죠. 닫힌 도형으로 바꿔서 작업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쉬운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렉탱글. 자, 여러분도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해치를 실행하면 여기 이렇게 리본이 싹 바뀌게 됩니다. 순서대로 바운다리, 이게 1번, 패턴이 2번, 프로퍼틱스, 속성이 3번, 그 다음 나머지
4번, 그 다음 마지막 5번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쓰시면 돼요. 이거요, 이 세팅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저같이 올드 유저들은 이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똑같아요. 경계, 해치 패턴, 속성, 그 다음 원점 지정하고, 그 다음 나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OK.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순서대로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바운다리, 경계 지정하고, 패턴 선택하고, 속성 지정하고, 원점 지정하고, 옵션 설정하고,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운다리를 보는데, 바운다리,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픽포인트와 셀렉트 두 가지예요. 픽포인트란 얘기는 인터널 포인트, 즉 내부 점을 클릭하면 경계를 CAD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아주 간단해요. 픽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픽포인트를 클릭하고 내부를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CAD가 알아서 경계를 찾아줍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패턴 미리 보기예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경계를 찾아줍니다. 얼마든지 경계를 제거할 수도 있고 경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여러 개일 때는 픽포인트나 셀렉트를 통해서, 경계를 빼고자 할 때는 리무브를 통해서 경계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렉탱을 그 다음 서클을 쭉 그려놨습니다. 해치 픽포인트로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요.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리무브로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셀렉트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리무브로 뺄 수 있어요. 픽포인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해치는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수정으로 되돌아가요. 클릭하면, 해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치 에디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적지 않은 이유는 명령어 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해치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솔리드, 색상을 넣는 겁니다. 솔리드를 이용하면 여기서 색상을 바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굳이 이걸로 색상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 색상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굳이 얘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 레이어.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안시 31번 자, 확대해보죠. 분명히 45도 사선인 거 보이시나요? 해치가 안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솔리드인가요? 안시 31번인가요? 솔리드처럼 보이는 안시 31번입니다. 왜요? 해치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마치 솔리드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해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해치 패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치 패턴이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경우 두 가지예요. 그 이외에는 패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올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프로퍼틱스에 보면 여기 두 개, 앵글과 그 아래 1이라고 써있는 값이 있어요. 이게 스케일 값입니다. 앵글과 스케일 값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앵글은 각도입니다. 스케일은 크기고요. 자, 여기서 30 커진 거 맞습니까? 저는 30배 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할 겁니다. 적당히 맞춰서 키워보세요. 그 다음에 각도입니다.
안시 31번은 원래 45도 기울어진 거예요. 여기다 45도 그러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패턴이 회전입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패턴을 바꿔보죠. 자, AR, BR 스탠다드 0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주로 벽돌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요, 한번 넣어 보시죠. 다시 또 볼까요? 보시면 쭉 내리면 패턴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GR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뭐냐면 그라데이션의 약자예요.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 지금 보시면 파란색에서 노란색까지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효과 또는 그라데이션 또는 그라디언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저녁에 노을 지는 거 있죠. 그 노을이 그라데이션 효과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색상이 하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그게 그라데이션입니다. 보시면 그라데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이너 그라데이션 그러면 이렇게 블루부터 여기서 색상을 조절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라데이션은 여기서 색상을 조절하셔야 돼요.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도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색상 바뀐 거 보이시죠?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선형, 실린더, 인버스 실린더 색상이 딱 뒤바뀐 거죠. 그 다음에 원형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렉탱글, 해치, 원형이죠. 그 다음에 반구, 뭐 인버스, 그 다음에 반대로 들어가는. 자 이건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유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중요해요. 이 유저가 중요합니다. 쭉 확대를 하면 선이 있어요. 이게 스케일 값입니다. 선의 간격이에요. 1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간격이 10mm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 그랬습니다. 그럼 500은 너무 크다. 200 그러면 이 선 한 칸 간격이 200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프로퍼틱스를 내리면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하나는 레이어고 하나는 더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더블 옵션을 체크하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바뀌게 됩니다. 얘를 참 많이 써요. 이 유저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간격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편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쉽게 쓰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꾸려면 홈탭을 눌러서 바꿔야 되잖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프로퍼틱스에서 여기 누르시면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틱스 안에는 이 두 가지를 참 많이 써요. 레이어도 있고 더블도 있고, 이 더블은 유저 디파인에만 나옵니다. 패턴을 넣을 수도 있고. 자요. 여기서 바꿔도 돼요. 솔리드를 누르면 솔리드로, 그라디언트를 누르면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 유저 디파인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유저 디파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set orig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t origin은 원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패턴으로 고쳤어요. 자, 이게 벽돌이잖아요. 벽돌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공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공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중간에 붕 떠 있죠. 어딘가 분명히 이 패턴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지정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set origin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그냥 클릭해주면 원점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set origin 하고 원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내가 맘대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그때 꽤 평수가 컸었거든요. 얼마나 컸었냐면 가로로 120m, 세로로 50m였어요. 엄청 크죠. 바닥에 대리석을 까는데 대리석이 그냥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면 참 좋겠지만 무늬를 내자고 이제 해서 이제 대리석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무늬를 만들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설계한 대로 작업자들이 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시작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오리진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게 있네요. 오소시에이티브. 자, 이번엔 해치를 이렇게 해보죠. 렉탱글, 그 다음 서클. 자, 해치를 실행합니다. 해치를 클릭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관 해치라고 부릅니다. 연관 해치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해제된 거고 얘를 누르면 켜놓은 겁니다. 연관 해치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중간에 경계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재계산됩니다. 경계를 움직이면 해치가 재계산이 돼요. 연관 해치라는 건 해치와 경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두 개 중 하나가 바뀌면 재계산해 줍니다. 이게 연관 해치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 밖으로 나가도 혹은 이렇게 완전히 밖으로 나가도 캐드가 알아서 해치를 재계산해 줍니다. 만약에 연관 해치를 껐어요. 그럼 일반 해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편해요? 연관 해치가 편한 거죠.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하고 클로즈. 그래야 비로소 이렇게 해치를 재계산하겠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다시 렉탱, 또 서클. 그리고 또 렉탱글.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경계 안에 경계가 있고 그 안에 또 경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해치. 그러면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는데 여기 옵션을 눌러보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값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노멀 아이슬란드라고 하면 노멀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는 게 노멀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노멀입니다. 경계에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노멀이고, 그 다음에 아우터는 바깥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경계 무시. 노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 경계 무시. 두 개가 다 경계 무시입니다. 크게 세 개. 기본은 이렇게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 기본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해치를 하는데 두 개를 클릭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해요. 두 개가 동시에 인식을 합니다. 이거를 분리해내는 게 바로 여기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란 뜻이에요. 세퍼레이트, 분리하다. 해치를 분리하다. 이걸 누르게 되면 해치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로따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해치가 따로따로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해치의 개념이라면,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 자, 이 부분 어떤가요? 오픈되어 있죠? 그죠? 우린 이걸 계곡선이라고 하죠. 아까 계곡선 안 된다고 했어요? 해치. 자, 픽포인트는 내부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점 클릭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에러 메시지 뜹니다. 무슨 뜻이에요? close boundary could not be determined. close boundary. 닫힌 경계를 could not be 찾지 못했습니다. 안쪽에도 마찬가지, 안쪽에 클릭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왜요? 경계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들이 나와요. 여기 어딘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찾아봤는데 여기 어딘가 열려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란 뜻입니다. 오픈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닫힌 거 보이시죠? 해치. 인터널 포인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되나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해치. 자, 아니, 이거 열려 있어요. 난 여기다 반드시 넣고 싶어요. 오픈됐는데 여기 계곡선인데 난 이거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돼요. 해치. 이럴 때 쓰는 게 셀렉트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에러가 떠요. 어디까지 경계로 인식하냐면 얘네들도 경계로 인식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경계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깨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치 픽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지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나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셀렉트로. 어떻게 되나요? 거미줄 친 거 보이시나요? 45도. 자, 0.5. 거미줄 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뭘 써요? 픽포인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리무브 오브젝트 경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픽포인트로 이거 안 되네요. 아예 얘는 작업 자체가 안 되네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치를
픽포인트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커맨드로 옵션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이 뜹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오토캐드 환경 설정인데 이 중에 파일 탭을 눌러봅니다. 첫 번째 있어요. 디스플레이, 파일, 디스플레이, 오픈 세이브, 플롯, 시스템 이렇게 쭉 여러 개의 탭이 있죠. 이 중에 파일 탭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지워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워지면 안 돼요. 지워지지 않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첫 번째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이 경로가 지워지면 메뉴가 안 떠요. 단축키가 하나도 실행 안 됩니다. 해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F2키를 누릅니다. 한 번만 누르면 한 번만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수정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 기본 메뉴예요. 파일 이름 바꾸기 하잖아요. F2키가 기본 값입니다.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내가 필요한 건 이 경로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경로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경로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복사하셨나요? 근데 이거 지워지면 안 되고 그냥 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OK.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그 다음 여기 즐겨찾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네? 알파벳 2. 여기 즐겨찾기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얘가 주소줄입니다. 이거 주소줄이에요. 여기 클릭해보면 여기 내용 지울 수 있습니다. 내용 지우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오토캐드를 사용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쓸 거냐면 acad iso.pat 파일이요. 얘를 메모장에서 오픈할 겁니다. 보세요. 파일 탐색기는 얘는 윈도우 키 더하기 알파벳 2예요. 그 다음 실행창은 윈도우 키 더하기 R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떠요. 여기에 메모장은 노트패드입니다. 계산기는 칼큘레이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 눌렀다. 윈도우 키하고 R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노트패드라고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메모장이 떠요. 윈도우 키 실행창 띄운 다음에 여기다가 CALC 쓰면 계산기가 이렇게 떠요. 제가 필요한 건 바로 이 메모장입니다. 자, 메모장 띄우셨나요? 자, 메모장을 띄워 보시죠. 바로 얘입니다. 이거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acad iso.pat입니다. pat 파일이 두 개예요. pat 파일이 두 개입니다. 아니, pat 파일 두 개예요. pat 파일이 두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pat 파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치 타입의 패턴이고 하나는 밀리미터 타입의 패턴입니다. 패턴 파일 두 종류 있어요. 그 중에 acad iso.pat
얘가 밀리미터 타입의 패턴 파일입니다. 이거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픈합니다. 이렇게요. 메모장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카피라이트 저작권 오토데스크사에 있습니다. 버전 2.0이고 바로 여기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여기 솔리드, 쉼표, 솔리드 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요. 처음 여기 별표부터 시작합니다. 별표하고 패턴의 이름, 쉼표, 패턴의 설명,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가 각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숫자가 좌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숫자가 좌표인데 상대좌표예요. 다음 선이 그려질 XY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길이, 그 다음 마이너스 선의 공백, 그 다음엔 간격이 돼요. 자, 제가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요. 제가 여기다가 써보죠. 이렇게요. 플로어, 바닥이란 뜻이에요. 바닥 패턴입니다. 시작은 0, 그러니까 선의 방향은 0도, 시작 좌표는 0,0에서 하고 그 다음 선은 0,100에서 그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90도 방향으로 그리는데 0,0에서 그리고 900,450에서 나오고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공백 띄우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을 씁니다. 써보시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기 탭 메뉴를 보시면 이 두 개의 옵션이 켜져 있어야 돼요. 파일 확장명하고 숨김 항목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파일이 파일 이름과 확장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값은 윈도우 기본값은 이 파일 확장명을 자꾸 감춰요. 그리고 숨김 항목도 감춰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 폴더 자체가 숨김 항목이에요. 이게 숨김 항목입니다. 보여지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렵게 찾아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건 그거고 저장했습니다. 여기다 렉탱글 하나 그려야죠. 렉탱글 골뱅이 5000, 5000 5m에 5m 너무 큰가? 해치 그러면 여기 맨 첫 번째 솔리드 앞에 플로어라고 하나 나올 거예요. 바닥 이게 이제 강화마루 패턴이죠. 이게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강화마루가 보통 900에 100 또는 900에 90 요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acad iso.li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acad iso.lin 이 파일이 바로 라인 타입 파일입니다. 선종류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선종류 파일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별표, 마이 센터, 하나, 둘, 셋, 넷, 다. 얘는 A자를 씁니다. 그리고 선의 길이 예를 들어서 50mm 쉼표 마이너스 2mm 쉼표 2mm 쉼표 마이너스 2mm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50mm 선을 그리고 2mm 간격 띄우고 2mm 선 그리고 2mm 간격 띄우고 마이 센터라는 건 이건 지금 선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별표 쓰고 선의 이름, 그 다음에 선의 설명, 그 다음 A자를 씁니다.
아까는 각도 쓰고 시작 x좌표, y좌표 나왔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a자 쓰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 간격, 길이, 간격 이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거 지우고 주몰. 자, 라인 타입 로드 알파벳 순이니까 아까 마이라고 했죠. M자로 가면 되겠네요. 뭐라? 선이 꼬였나? D, E, F, G, H, I, J, K. 뭐가 선이 꼬였나 보다. 아닌데? 특별한 건 없는데? 아, 저장이 안 됐군요. 이거 오픈이 안 되네. 다시. 자, 다시 볼까요? 저장이 안 된다. 이게 원래 바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네, 저장됐고요. 라인 타입 로드. 자, 마이 센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마이 센터를 커런트로 지정하고 라인. 그러면 내가 지정한 선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연습 다 했으니까 얘는 지워요. 저장.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떤 파일이냐면 acad.pgp 파일입니다. acad.pgp 여기 있네요. acad.pgp 파일.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역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시면 되고, 얘는 CAD를 껐다 켜야 돼요. 얘를 실행하시려면 CAD를 껐다 켜야만 합니다. 자, 프로그램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립니다. 쭉쭉쭉쭉. 여기 있네요. 이게 사용 방법입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아스가 뭐냐면 별명이에요. 별명입니다. 알리아스가 우리나라 말로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별명, 쉼표, 그 다음에 별표 쓰고 명령어. 이때 명령어는 풀 커맨드입니다. 전체 다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클의 단축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별명은 C, 그 다음 별표 쓰고 서클. 이렇게요. 그러면 서클의 단축키가 C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가 다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 정의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단축키를 바꿔서 써요. 단축키를 종종 바꿔서 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아니, 혹시 지금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팀장님들이. 이거 단축키 바꾸는데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잊어버린 거죠. 그분들은. 바꿔서 쓸 수 있는 건 아는데 어디서 했는지 잊어버린 거죠. 그럴 때 여기서 해요 라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팀장님한테 이쁨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클을 한번 볼까요? 서클에 CC라는 단축키가 있을까요? 없어 보이는데, 그죠? 자, CC 뭔가 있네요. CV도 있고, CCC. 네, CCC는 없네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보죠. 이렇게요. CCC 쉼표 별표 쓰고 서클. 자, 저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 돼요. CAD를 껐다 켜야 돼요. 자, CAD를 제가 끄고 다시 실행하죠. 이 단축키는, 이거 단축키는 처음 불러올 때, CAD를 불러올 때 쓰는 거라 이거는 CAD를 껐다 켜야 돼요. 네, 바로 서클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CCC 그러고 엔터. 그러면 서클이 딱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